반갑습니다. 큰바위의 얼굴 2,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 큰바위 얼굴이 그의 선생님이라는 것과 큰바위 얼굴에 나타난 높은 감정이 이 젊은이의 가슴을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더 넓고 깊은 인정미가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은 몰랐다. 그들은 그 큰바위 얼굴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며 또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행을 보고 경계를 하며 현재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이 앞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몰랐다. 어니스트도 들 가운데서 또는 화롯가에서 그리고 그가 혼자 깊이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상과 감정이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품격이 높은 것임을 몰랐다. 그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오랜 예언을 일러주시던 때와 다름없이 순박한 그런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쳐다보며 그것과 똑같이 생긴 산 얼굴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아직도 이상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러는 동안 게도 골드는 죽어 땅속에 묻혔다 기괴한 이런 그의 육체요 영혼이었던 재산은 그의 생전에 사라져버리고 우글쭈글하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산 해골만이 그에게 남더라는 것이었다. 그의 황금이 녹아 쓰러지면서부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이 거들난 상인의 천한 생김새와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 사이에는 서로 닮은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생존 중에 벌써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부쩍 줄었고 죽은 뒤에는 까맣게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태생으로 여러 해 전에 군대에 들어가 수없는 격전을 겪고 난 끝에 이제 와서 저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다. 분명히 무엇인지 잘 모르나 병령에서 전쟁터에서는 올드 블러드 앤드 썬드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백전의 용사도 이제는 노령과 상처로 몸이 허약해지고 소란한 군대 생활과 오랫동안 귓속에 울려오던 북소리며 나팔소리에 그만 실정이 나서 고향에 돌아와 안식을 얻어보려는 희망을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의 흥분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하여 전에 몇 해를 두고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던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 어너스트는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를 떠나 숲속의 향연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어니스트는 벌떡하여 이 저명한 큰 손님을 먼빛으로라도 보려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축사와 연설과 장군의 입에서 흘러나온 답사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식탁 주위에 몰려들고 따라온 군대는 호위병의 직책을 다하느라고 총금으로 사람들을 무지하게 밀었다. 성품이 열렬해 겸손한 어니스트는 뒤로 밀려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큰바위 얼굴이 있는 쪽으로 향하였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성실해 보이고 오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를 대하듯 다정히 그를 마주보고 미소를 띠는 것이었다. 이때 이 영웅의 용모와 멀리 산 허리 위에 있는 얼굴과를 비교해 보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렸다. 판에 박힌 듯한 똑같은 얼굴이다. 한 사람이 기쁨을 띠며 외쳤다. 영락 없이 갔구나. 바로 그 얼굴이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담담하다. 적은 올드 브러더스 앤드 썬드가 바로 그다른 채경 속에 비쳐있는 것 같은 걸 하고 셋째 사람이 외쳤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장군이야말로 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이 함께 소리쳤다. 그것이 군중에게 전파처럼 퍼져서 수천의 입으로부터 큰 고함 소리를 일으키고 그 고함 소리는 산중 수마일을 울려 퍼져나가서 큰바위 얼굴이 천둥 같은 숨결로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정도였다. 장군이다, 장군이다. 마침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장군이 연설을 하신다. 그의 말대로 식사가 끝나고 박수갈채 속에 그의 건강을 위한 축배가 올려진 뒤를 이어 장군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일어섰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월계수 얽힌 푸른 나뭇가지가 아치를 이루고 깃발은 그의 이마에 그늘을 지어주듯 쭉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숲이 트인 곳으로 큰바위 얼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정언한 바와 같이 유사함이 정말로 있었던 것일까?
어니스트는 그러한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수없는 격전과 같은 풍상에 찌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정력이 넘쳐 흐르고 철석과 같은 의지가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 넓고 다사로운 자비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금바의 얼굴은 준엄한 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분명히 더 온화한 빛이 있어서 그 표정을 녹이고 있었다. 예전의 인물이 아니다. 어네스트는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훌루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또다시 여러 해가 평온한 가운데 흘러갔다. 어네스트는 아직도 그가 태어난 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이제는 이미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미한 정도나마 차차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지금도 예전과 같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여전히 순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였고 생애 가장 좋은 시절의 태반을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신성한 희망으로 보내왔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전도사가 되었다. 그의 맑고 높고 순박한 사상은 소리 없이 그의 덕행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또 그의 설교 중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감명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일으켜 나가게 할 진리를 토했다. 청중은 바로 자기네 이웃 사람이요 친근한 버신 어네스트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어네스트 자신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겨울물의 속삭임과도 같이 한결같은 힘으로 그의 입에서는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말해보지 못한 사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사람의 마음이 냉정해지자 그들은 올드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험상궂은 인상과 산 위에 있는 자비로운 얼굴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금바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던 저명 정치가의 넓은 어깨 위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신문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많은 기사가 실렸다. 그는 게드 골드시나 올드블러드 앤드 썬더 씨와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그 고장을 떠나 법률과 정치에 종사하여 왔었다. 부자의 세상과 무사의 칼 대신에 그는 오직 한 개의 혀를 가졌을 뿐이었으나 그것은 하프의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 그의 언변은 놀랄 만큼 유창하여 그가 말하려 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런 것도 옳게 보고 정당한 것도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그는 오로지 그의 숨결만으로 휘황한 안개를 일으켜 대자연의 햇빛을 무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언변은 때로는 천둥과 또 같이 우르르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달가운 음악 소리와도 같이 속삭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격전의 질풍이었고 녹평화의 노래였다. 사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는 그 혀속에 심장을 지니고 있는 듯하였다. 실로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의 혀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한 모든 성공을 가져오겠을 때 그의 혀가 말하는 소리가 각 주의 정부와 여러 군주의 조정에 울리고 그리하여 방방곡곡에 외치는 목소리로서 온 세계에 그의 명성이 들치게 된 뒤에 마침내 그의 혀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설복시키고야 말았다. 이보다 앞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의 숭배자들은 그와 금바의 얼굴과의 사이에 비슷한 모습을 찾아냈다. 이런 사실로서 이 신사는 올드스톤이 피즈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친구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고향인 이 골짜기를 방문하려고 출발하였다. 기마 행렬은 주 경계선에서 그를 맞으려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를 쉬고 길가에 모여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하였다. 그 사람들 속에는 어니스트도 있었다. 기마 행렬은 말굽소리 요란하게 달려왔다. 먼지가 어떻게나 뽀얗게 나는지 어니스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악대가 연주하는 감격적인 음악의 우렁찬 반향이 골짜기에 퍼져 이 골짜기 구석마다 저 명한 손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가장 웅대한 광경은 멀리 솟은 절벽이 그 음악을 되울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 위로 던지며 소리를 쳤다. 그 여론 마음으로 통하였고 어니스트의 가슴도 불붙었다. 그도 모자를 위로 던지며 큰 소리로 윈 만세, 올드 스토니 피즈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을 보지는 못하였다. 왔다. 어니스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외쳤다. 저기 올드 스토니 피즈를 보라. 그리고 저 산 위에 노인을 보라. 마치 쌍둥이 같지 않느냐. 이와 같이 화려한 행렬 가운데 네 마리의 흰머리 끄는 뚜껑 없는 살인마차가 왔다. 그 수리 안에는 모자를 벗어든 유명한 정치가 올드 스토니 피즈가 앉아있었다. 어때 희한하지? 어니스트의 곁에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금바의 얼굴은 이제야 제 짝을 만났다. 솔직히 말하여 마차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생김을 처음 봤을 때 어니스트는 산 위에 있는 얼굴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였다. 환하게 벗어진 큰 이마며 그 밖의 얼굴 형상이 참으로 대담하고 힘있게 보여 마치 타이탄과 같은 전형과 경쟁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산중턱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그 육중한 화학석 물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영화시키고 있는 장엄이니 위풍이니 신과 같은 사랑 위대한 표정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 무엇인지 원래부터 결핍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았다. 이 놀랄만한 천품을 지닌 정치가의 눈시울에는 지친 우울한 빛이 깃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니스트의 곁에 사람은 발꿈치로 그를 쿡쿡 찌르면서 대답을 재촉하였다.